안녕하세요. 한국컨그레소 골드나라 배재한입니다. 구독자가 3,500명을 돌파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깜짝 이벤트 하나 준비했어요. 그 내용은 나중에 이제 알려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화폐개혁에 대한 이야기 있죠.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얘기가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화폐개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나오면서 실물금 시장에서 저희 실물금을 다루는 컨그레소에서 동향을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제가 부탁 말씀 한번 드릴게요. 화폐개혁이라든지 리디노미네이션 이 내용이 굉장히 전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에서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고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이거를 감사해야 되는 거 맞죠? 네. 하여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게시판에 이렇게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구독자분들이 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욕설이 난무하고 이렇게 과격한 발언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지금 제 유튜브 방송은 경제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를 욕하고 싶고 누구를 뭘 하고 싶고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그거는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홍준표의 홍카콜라, 유시민의 알릴레오, 그 다음에 김어준 뉴스공장인가 하시는 분 있잖아요. 김어준. 그 다음에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또 뜨는 유튜브, 요런 데 가셔가지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시고 해소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든 전 정부든 경제정책에 대해서 잘못하고 잘하고 이거에 대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비판을 하거나 이렇게 되지, 막무가내 식의 비난을 하면은 제 경제활동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니까 조금씩만 자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격하게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보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자진해서 삭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화폐개혁 있잖아요. 얘기가 저도 초반에 서두에 좀 꺼낸 편이기는 하죠. 얘기를. 그러면서 오늘도 계속 이제 연일 화폐개혁들에 대한 얘기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소설 하나 쓸게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소설입니다. 소설을 하나 쓰겠습니다. 그냥 들어만 주세요. 정치 세력을 나누고, 정치 얘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 정치 세력을 나누고 할 때 흔히들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성향들에 의하면 지금은 진보적인 정권이 탄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파니, 좌파니, 중도니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보수하고 진보 이렇게 성향을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조금씩 이제 발전을 계속 하잖아요. 변화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보수가 뭐냐, 진보가 뭐냐 이렇게 나누는데, 보수는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제 어떤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나 이런 게 온건적인 성향을 가지는 거거든요. 어떤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그리고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진보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급진적인 사회 변화를 꾀해서 이제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게 이제 진보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현 정부는 이제 진보적인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누구든지 이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급격하고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실내로 일어났던 게 최저임금 인상.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16%, 10% 과감하게 올리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최고 한도를 25%로 올린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원전, 국가기관 산업이자 동력 산업인데 그거 원전을 탈원전 이렇게 해가지고 과감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급진적인 개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화폐 개혁이라든지 리디노미네이션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이제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하고 방송을 몇 번 했던 거예요.
그냥 이제 제 그 느낌이나 감이라든지 이런 촉들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지는 거죠. 그 촉을 잡은 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한번 편하게 그냥 들어주세요. 저번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그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 관료들을 불러서 뭐 간단하게 이제 뭐 다가해라든지 뭐 식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했죠. 그 전에 언론 뉴스에서 보도된 게 이주열 그 한국은행 총재가 화폐 개혁에 대한 얘기를 공론화해도 되겠다,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언론에서는 그분들을 불러서 모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막상 그 당시에 가서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죠.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너무 급하다, 시장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좀 받아서 고민을 하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이제 건의, 원론적인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다른 정파가 다른 분들의 경제 관점이 다른 그런 분들에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내나 노무현 정부라든지 문재인 정부라든지 한 식구들이거든요. 그분들 한 식구 입에서 나온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뉴스를 검색자 하다 보니까 이 원론적인 내용들을 한겨레 신문 있죠. 한겨레 신문에서 원로들을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소득주도 성장이 아마 맞을 거예요. 이런 뉘앙스였어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뭐 속도를 뭐 조절해야 된다.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원론적으로 해가지고 어쩌면은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에 약간은 반대되는 어쩌면은 솔직한 내용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 그 기사를 보면서 저도 이거 뭔가가 이상한데라는 이제 생각을 가진 거죠. 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부가 지금 이제 급격하게 그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먹혀 들어가잖아요.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희 창원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공장이 어떤 뭐 소문에는 50% 이상이 문을 닫았다, 뭐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겠기 실생활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부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돌파구를 찾으려면은 그런 그 화폐 개혁, 급진적인 화폐 개혁을 갑자기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소설을 한번 조금 더 진척을 시켜 나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5만 원권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고액권인데 5만 원권이 발행되고 나서 지금 은행에 회수되는 금액들이 50% 정도 되거든요. 2018년도까지 화폐 발행된 게 112조 원, 5만 원권만 그렇습니다. 근데 회수된 게 50% 정도. 그러면 50조, 60조 이 정도가 들어왔죠. 55조, 56조 이렇게 들어왔죠. 그럼 나머지 56조, 60조 정도의 돈들이 시중에 안 풀리고 어딘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뭐 누군가의 말대로 장롱 속에, 그 다음에 저번에 한번 뉴스에 나왔던 마늘밭에, 그 다음에 뭐 부자들의 개인 집 금고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여기서 간단해요.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안 돌아가는 이유는 이 부자들이 돈을 안 풀어서 내수가 진작이 안 되고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경제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화폐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 돈들을 끌어내면은 일시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당연하겠죠.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은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부동산 가격이 출렁이게 되고 실물 금은 시장이 출렁이게 되는 거죠. 약간의 혼란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자금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이면서 뭔가를 사거나 뭔가를 움직이고 있으면은 경제 활동을 하게 되죠. 하게 되면서 그게 다시 또 세금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어쨌든 돌고 도는 거예요. 자, 이런 효과를 봤을 때 다수의 대중들이 찬성을 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 이 개혁 드라이브를 일시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953년도하고 62년도에 화폐 개혁을 우리나라에서 했잖아요. 이때 할 때 뭐 대통령 긴급 조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긴급 통화 조치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 아닌지조차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하고, 자 그리고 거기서 지금 우리 돈으로 50만 원이면은 크잖아요. 작은 돈 아니잖아요. 휴대폰 비용도 낼 수 있고 뭐 월세도 낼 수 있고 회식도, 그 다음에 식사도, 외식도, 맛있는 식사도 할 수 있고 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인구가 5,160만 명인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시점을 두고 뭐 성인 남녀에게 50만 원 정도의 지금 돈으로 50만 원 정도의 자금을 생활 안정 자금으로 일시에 지급한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3천만 명 정도 잡으면 50만 원 잡으면 지금 돈으로 15조 원이죠. 우리나라 내년 국가 예산 500조 원. 지금 일자리 창출한다고 11조 뭐 40조 뭐 이렇게 썼잖아요. 15조 못 쓸 것 같아요.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생각, 상상들을 소설을 저 혼자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을 할 거잖아요. 그럼 50만 원을 1000분의 1로 액면가를 줄여버립니다. 그러면은 5만 원이 되고 5천 원이 되고 500원이 되겠죠. 근데 단위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혼돈이 올 수 있으니까 원 단위가 아닌 환이라든지 뭐 선이라든지 어떤 단어를 쓰겠죠. 만들고 그러면은 뭐 500환을 준다. 생활 안정 자금으로.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환호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년 총선이 있고 또 이제 대선도 남겨져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다만 이걸 한다 안 한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안 하고 다만 이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정책을 결정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잖아요. 저는 다만 대비를 하잖아요. 제 집에서는 제가 가장이고 제 직장과 제 사업 체들에서는 제가 오너거든요. 그러면 같이 이제 거기에 있는 식구들을 책임져야 될 무게가 제 어깨 위에는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거고. 저는 이제 화폐 개혁을 하면 장점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통화의 격이라든지 뭐 달러 대비해서 네 자릿수 정도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건 후진국에서나 있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1962년도에 하고 실제로 지금 2019년까지 왔으니까 굉장히 많은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왔어요. 그리고 박성 전 하는 총재가 총대를 매겠다 했죠. 화폐 개혁에 대해서 불을 지피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민주당 내에서도 뭐 공청회라든지 공론회를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또 엊그제는 또 김강두 이분이 보니까 국가미래연구원장 쭉 한번 보니까 개혁적 보수 성향을 가지셨대요. 그리고 광주 제일고등학교 요즘에 핫하잖아요. 광주 제일고등학교 이쪽 출신 분인데 이분은 재밌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혁적 보수 성향을 가지고 계시대요. 경제정책에 있어서. 이분은 박근혜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지금 문재인 정부에도 경제정책에 어느 정도 동참을 하고 손을 떼기도 하고 이런 그게 있어요. 그런 경력이 있고 이분이 이주열 총재하고 또 갑론을박을 벌이는 거예요. 다시 이거는 해서는 될 게 지금 상황에서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옳다 그러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계속 불이 지펴지는 거예요. 이 불이 지펴진다고는 이미 제가 예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점점 더 가속화 되겠죠. 제 방송도 지금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또 약간의 또 그거를 할 수 있는 뭐 좋든 나쁘든 어쨌든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중국 금사재기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은 중국 관련돼서도 기사들이 나와요. 이 기사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중국 정부가 그 은행을 통해서 국가은행이겠죠. 예, 인민은행인가 그걸 통해서 그 외환 보유고 중에서 옛날에는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달러보다는 금을 많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금 사재기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지금 제일 많이 매수를 하는 게 국가에서 중국 국가하고 러시아하고 이런 쪽에서 계속 금을 많이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내외적으로 달러 가치라든지 달러에 대한 불신이 지금 점점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금을 자꾸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 가격은 왜 내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인 금 가격하고 실물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물론 종이금 시장에서 지금은 그 실물금 시장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누르고 있다라는 표현이 이제 맞는데 저도 그렇게 봐요.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든지 미국의 다우지수라든지 뭐 S&P, 나스닥 이런 지수들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잖아요. 끊임없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 시차가 있어요. 경기 침체가 오고 이거 하기 전에는 마지막 불꽃놀이를 합니다. 그 불꽃놀이 과정에서
그게 이제 올라타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든 안 내시든 그거는 이제 스스로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제가 아까 그 화폐 개혁에 대한 소설 부분을 얘기 드렸는데 신빙성이 좀 있나요? 그 신빙성이 있든 없든 그냥 제 소설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이런 그거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그거를 통해서 실제로 뭐 경제 효과가 있겠느냐, 뭐 나라가 망한다, 뭐 어떻다, 이런 관점을 떠나서 기왕 해야 될 거면은 지금 계속 대외적인 요인과 대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고 어려워지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 어떤 분들은 또 퍼펙트 스톰이라고 경제 위기가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 내적인 요인에서는 지금 화폐 개혁이라는 문제가 화두로 굉장히 나왔잖아요. 엄청난 그게 있는 거고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하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전선을 확대를 했어요.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달러와 가치 자체가 이제 몰락하고 새로운 화폐가 등장을 하니 어쩌니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IFRS 국제 회계 기준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스위스 바젤에 있는 BIS 국제결제은행들에 있는 뭐 바젤 3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은행권에서 나오는 금융권에서 나오는 베일인 제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제도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베일인 제도에 대해서만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드릴게요. 베일인 제도가 뭐냐면 채권자 손실 부담 제도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은행이 경영을 잘못해서 부실화됐다. IMF 때 시중은행 몇 개 날라갔잖아요. 부실화됐다. 그러면은 구제금융을 통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구제금융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은행을 회생시켜요. 바깥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 와서 회생을 시키는 거. 그게 베일아웃이에요.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자 손실 부담이라고 그랬잖아요. 베일인 안에서 해결한다는 거거든요. 은행에 돈을 10억이든 1억이든 100만 원이든 100억이든 예금을 해놨으면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은행이 부실해지면 그 채권자가 같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억 넣어놓은 돈이 가정 예를 들면은 50% 부실했다 그러면 50% 날아가는 거예요. 5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1억 넣어놓은 돈이 5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이게 베일인 제도예요.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10여 국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도 이거 도입 여부를 놓고 계속 지금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 이상은 은행에서 보호되는데 그 이상은 실제로 보호가 안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베일인 제도가 도입이 되고 정차가 되어버리면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내적인 대외적인 요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혼선이 돼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단계예요. 근데 이 혼란스러운 단계를 알고 준비를 하는 사람은 제가 생각해도 국민의 1% 미만이거든요. 그 나머지 1% 분들이 이제 실물금 시장이나 저희들한테도 찾고 얘기를 하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챙기고 이제 유념을 하시고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셔야 돼요. 자꾸 무거운 얘기가 나오는데 깜짝 이벤트 할 거 소개해 드릴게요. 베네수엘라 있잖아요. 베네수엘라가 실제로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5번째 안에 정도로 잘 살았대요. 중남미에서는 최고로 잘 살았다. 이렇게 하는 나라였대요. 근데 지금의 그 나라가 엄청나게 이제 힘들어졌죠. 엄청나게 힘들어져서 지금은 뭐 난리도 아니에요. 물가가 뭐 1년에 100만%, 200만%, 몇 년 뭐 합쳐버리면 1000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급격하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데 그런 나라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나와요. 국민들의 한 10%, 20% 정도가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다 해외로 이주를 해가지고 살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뉴스, 안타까운 뉴스도 보면은 교사라든지 경찰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아주 엘리트 분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밖에 나간대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있는데 그 뉴스 본 것 중에 제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은, 어쨌든 베네수엘라 여성분인데, 교사 출신의 여성분인데,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벌어들이는 돈이 1달러래요. 미화 1달러,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그걸 가지고 이제 하고 하는 굉장히 슬픈 현실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 굉장히 암울한 그런 시기고, 우리나라가 과연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돼야죠, 당연히. 되면 안 되죠. 우리 후손들이나 저나 제 자식들이나 더 잘 살게 되어야죠.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그게 있으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시고, 그냥 깜짝 이벤트 할 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그 괜찮아요. 거기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다 아시니까 캐나다 메이플 언화 있죠, 언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3,000원, 24,000원 이 정도 되거든요. 액면가는 캐나다 달러, 5달러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데, 요게 24,000원 정도 뭐 이렇게 하면은 22,000원, 23,000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미국 달러 기준으로 하면 20달러 정도 되죠. 1,140원 정도 하니까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한 달치 봉급이 아니라 20개월치 급여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언론에 나온 기사를 통해서 유출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대비를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정도만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고 전국에서 여러분들의 도움과 관심으로 실제적인 구매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버티고 이제 선방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3,500명이 돌파를 했으니까요. 여기 튜브 있잖아요. 메이플 한 튜브 있거든요. 여기에 이런 그 1온스 은화예요. 1온스 은화가 1온스 31.1g, 1온스 은화가 25개 들어가 있거든요. 한 튜브. 한 튜브를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 이벤트로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압니까? 나중에 또 정말 이게 또 요긴하게 쓰일지, 아니면 그냥 받아보고 애기 줘도 되고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아도 되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 순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방송을 제가 저녁에 가서 간단하게 쓸데없는 말만 빼거든요. 그 이상의 편집은 저도 하지를 못해요. 편집하고 난 다음에 방송을 올립니다. 올리고 나서 그러니까 댓글을 다시잖아요. 댓글을 다실 때 그냥 달면 1바, 2바 이런 거 그냥 인정 안 됩니다. 이제 응원의 댓글 한마디 해주시고, 거기 내가 본인의 이메일 주소 있죠. 이메일 주소를 적어가지고 순서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1바 올리고 뭐 파이팅 하세요 하고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 다 올려주면은 그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스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올리신 분 25분한테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직원들이 그 전화번호하고 이런 거 주소하고를 다 받아서 택배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 상황에서 또 이렇게 하면 이런 재미라도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래서 저를 더 많이 키워주면 됩니다. 저를 더 많이 키워줘야지 더 많은 분들한테 또 재미도 선사하고 또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물금 시장에서는 실제로 화폐 개혁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전 세계 금융 위기가 오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주얼리 매출은 굉장히 줄었어요. 5분의 1, 10분의 1 정도로 진짜 줄었어요. 많이. 아마 저것만 했으면은 저도 직원들을 몇 명을 해고를 하고 이 정리 해고를 하고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다음에 골드바, 실버바 이런 이제 매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상쇄하고 극복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여기 보이시면은 보시겠지만은 이게 실버바가 몇 개 보이죠? 이 실버바가 얼마 전에는 동이 나서 2주 정도의 이제 시간이 걸렸잖아요. 실제로 계속 많이 나가고 있어요. 저쪽에 제 자리 한번 비춰 주시겠어요? 저기 보시면은 안에까지 그렇고, 보시면은 박스들이, 낯익은 박스들이 보이죠? 저거 본사에 전화하셔가지고 뭐 창원점에서는 저거 실버바 사면은 저거 주던데 이런 얘기 하기 없깁니다. 저거는 한국건그레스 본사에서 저희한테 내려 보낼 때 담는 그 발렉스 그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이제 담는 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저기에 17개씩 담기는데 통만 해도 뭐 10개 이상 넘어가죠. 그러면 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실물금, 실물은을 이제 다룬다는 거예요. 여기 뭐 깔려있는 금들도 계속 유통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저도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 출신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나 자금이 없어요. 지금 이제 아쉽게 많은 금들이 있으면 다 팔 수 있는 자신이 없는데,
열심히 벌어가지고 차곡차곡 또 늘려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건 있어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실물금 시장에서 골드바, 실버바, 금화, 은화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게 보면은 뭐 꽤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금요일에도 굉장히 많이 나갔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되면 아마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뭐 방송을 이렇게 두서없이 좀 하긴 했는데, 뭐 저는 어쨌든 제가 제 방송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거나 제 얘기만 듣고 100% 따라 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 이 친구가 요 정도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그걸 하시면 그냥 받아주시고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뭐 이거를 차리거나 이렇게 한 것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제가 금 사업을 시작한 거는 2009년, 10년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때 금 가격이 최고점이었잖아요. 2010년도, 11년도 최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엄청나게 하락을 했거든요. 실버바 같은 경우는 이게 220만 원, 제가 처음에 사올 때 서울에서. 근데 지금은 70만 원, 오늘 가격 70만 8천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내린 상태예요. 이게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뭐 자전거가 달리다가 멈추면은 넘어지잖아요. 똑같아요. 저를 또 바라보고 있는 직원들, 식구들, 주변에 있는 또 응원해 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야 되고, 그다음에 항상 상황이 어떻든 간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미래를 헤쳐나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상황이 뭐 어렵다 안 좋다 이거 맞죠. 있긴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거를 항상 고민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하고 은 같은 경우에는 상속하기 제일 좋은 거 아시죠? 그럼 뭐 금융위기 없어도 꾸준히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보고 뭐 금, 은만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몇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쭉 넘어가 보면 어느 정도는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얘기한 방송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회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관심을 못 끌었는데 차츰 앞으로 돌아가면서 한번 보시면은 꽤 유용한 도움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밟아온 과정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젊은 친구들도 많이 보실 거니까 같이 아무것도 없어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서 결국은 이제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같이 성장해서 차도 한잔 나눌 수 있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